네, 예상치를 웃던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9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애초에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달 열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 파장이 굉장히 크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단히 수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세는 조금 꺾이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네. 6월 달에 9.1%를 정점으로 해서 7월 달에 8.5 그리고 8월 달에 8.3이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집계치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번 달에는 한 8.0%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8.0%가 아니라 8.3%를 기록하면서 아직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금통위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강한 기조,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인식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의 파장에 이르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말고 더 크게 이번에 사실 학계에서는 바라봤던 게 근원 물가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네. 이 근원 물가는 뭐냐면요. 물가라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는 외부 환경에 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싹 빼고 진짜 근원적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보기 위한 별도의 지수가 근원 물가 상승 지수인데 이게 6.3%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달이 5.9니까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물가 상승의 힘은 아직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시장 예측치는 근원 물가 상승은 6% 정도 나올 것 같아요가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6.3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은 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아직 좀처럼 안 잡히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이번에 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는 계절성을 제외하고 그렇죠. 실질적인 그 물가를 보니까 아직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 계속 오르고 있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발 이 고물가 충격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죠. 뉴욕 증시는 뭐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을 했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요. 자, 이런 그 큰 변동성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27개월 만인가요? 가장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강달러가 아니라 거의 킹달러라는 분위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 말고 유로라든가 엔화도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24년 이래 그러니까 24년치 동안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고요. 유로도 한 20년 이래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국가의 기축통화 가치도 급락한 상황인데 그런데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더더욱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흥국에 있는 대규모 외화 자금들이 벌써 외화 보유고가 줄어들거나 외화 자금이 이탈해가기 시작하면서 신흥국발 채무 분리행, 신흥국발 금융위기, 그다음에 외환위기들이 지금 대거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이 달러 기조는 미국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 다음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른 신흥국 시장은 뭐 진짜 금융시장이 또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한 금융시장, 안전한 증시를 찾아서 더더욱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증시가 훨씬 더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렇죠. 약한 고리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하여튼 당분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네요.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자, 이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달 열릴 미국 그 연준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 애초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저희가 이제 신조어를 자꾸 추가로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요. 예.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디폴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고 혹여나 한 단계 더 높은 1%포인트 가까운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울트라 스텝까지 실제 단행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연준이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에 준하는 형태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서 울트라 스텝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다음번 연준 회의 때도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또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번에 확실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지금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여기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이고 여기서 또 어떤 그 발언이 나오겠죠. 네. 그 발언의 내용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 고물가 행진이 금리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연말을 넘어서 그 이후도 이런 이 상당히 강도 높은 그 긴축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 이 수치를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수치가 정점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 이게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8%든 6%든 간에 물가가 올랐는데 내년 연초가 그러면 바로 목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4, 5%, 6%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이어질 거예요. 그거는 올해 8% 가까운 물가 상승률에다가 다시 6% 가까운 게 또 얹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게 8%에서 6%, 5%로 낮아졌다라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 부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많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같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게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단행할 정도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원인, 애초에 금리로 현재 인플레를 잡는 거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금리로 물가를 잡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했었을 때는 결국 물가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높이게 된다는 것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게 되면 전 세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국에 있었던 많은 자금들마저도 미국으로 편중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많은 외국으로부터 기초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산품을 수급받는데 상당히 강달러로 싸게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네.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미국 그 연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내에 물가 인상 기조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여타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대외 교역을 할 때는 다 달러로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많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해외로부터 수입해 올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즉 오히려 물가를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기조는 미국 물가는 잡는 대신 신흥국의 물가는 올리는 것을 부작용으로 선택한 정책 기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킹 달러 현상, 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강해지는 것 자체가 이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이제 쇼핑 잔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겠군요. 네. 자연스럽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흥 국가들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나 신흥국 중에서 요즘은 어떤 국가는 화폐 가치가 안정적인 국가도 있는데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그런 신흥국들은 자원 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굳이 자원을 많이 수급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들은 예외로 하고요. 그 나머지 신흥국들은 화폐 가치가 정말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네. 자, 한국은행이 그러면은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것인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금리 역전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다음 달 금리. 뭐 하는 총재께서도 어느 정도 예고를 했습니다만 한 단계 이상씩 앞으로 남은 금통위 회의 2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를 아주 공고히 하고 고강도로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도 당초 예고했던 한 단계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번은 2단계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환율이 계속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1,450선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것도 또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1,400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기저기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1,450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어느 정도 1,400원은 진입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고요. 1,450원까지도 우려를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욱 설상가상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 상황은 지금 한 열흘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적자예요.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고 다행히 이제 대중 무역 적자는 좀 만회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도 이제 무역 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연속 적자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이것이 지금 환율 불안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가는 맞습니다. 건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중무역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중국의 여러 성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추세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겨울에 대한 소비 심리도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겨울철 대외 활동이 급격히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대중무역이 또다시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역 수지 적자도 상당 기간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외화를 어디서부터 벌어와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외화 수급이 자유로워서 환율의 방어도 일정 부분 될 수 있는 그 예. 기회마저도 사실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안타까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발 코로나 악재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다양한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게 좀처럼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구두 개입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개입이든 간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